집만큼은 물려주고 싶은데 양로원에 들어갈 염려가 있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스테이트 리커버리, 즉 메디케이드 재산 압수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.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주정부는 혜택자에게 그동안 장기 간호 비용으로 보조해준 비용을 혜택자 사망 후 남은 집 등 재산을 팔아 되갚도록 하므로 집이 본인 재산의 큰 부분인 경우 메디케이드 재산 압수로부터 집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없이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. 장기 간호가 아직 필요하지 않다면 신중한 계획으로 차후에 양로원에 가게 될 경우 5년 후에는 바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도 재산을 보호할 기회가 있습니다.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계획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메디케이드 전문 변호사와 계획해야 됩니다.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 경우 재산 이동 금액에 따라 페널티 기간이 부과됩니다. 예를 들면 20만 불의 집 등 주택 소유권을 이동한 경우 그 해 정부에서 공시한 평균 양로원 비용이 7천 불이라면 총 28개월 정도, 즉 20만 불 나누기 7천 불 이퀄 한 28개월 정도 됩니다. 그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페널티 기간은 양로원 들어감과 동시에 시작하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로원에 들어간 후 그 기간이 다 지날 때까지 자비로 충당해야 합니다. 따라서 페널티 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메디케이드 계획을 세우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일리노이 주법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양로 비용 신청자가 기혼인 경우 페널티 없이 집을 배우자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남은 배우자는 매매나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주택 소유권 이전은 선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남은 배우자가 소유권 수취 후 5년 만에 양로원에 가게 된다면 메디케이드 부적격 기간이, 즉 페널티가 생깁니다.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, 즉 5년 이내에 양로원에 들어가게 되면 페널티 기간을 받게 되는 것이죠. 페널티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는 21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거주하거나, 두 번째 65세 미만 장애인 혜택을 위해 신탁, 즉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로 옮길 경우, 세 번째는 집을 소유한 메디케이드 신청자가 양로원에 가기 전 그 집에서 같이 거주하던 형제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, 네 번째는 메디케이드 신청자가 양로원에 가기 전 같이 거주하며 최소 2년 이상 신청자를 돌봐준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는 caregiver contract, 즉 간호 계약서를 동반해야 합니다. 또한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사가는 경우는 정부에서 그 집을 압수하여 그동안 준 혜택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. 모든 재산 이동은 신중히 해야 하며 재산 이동 후에 따르는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. 여기에서 말하는 결과란 거민 과정, 즉 probate, 또 상속세, estate taxes, look back period, 즉 조사 기간, 또 양도소득세, 즉 capital gains tax 등을 말합니다. 재산 이동을 하기 전 본인의 계좌로 들어오는 소득과 지출에 관하여도 살펴봐야 합니다. 혜택자가 양로원에서 세상을 뜰 경우 메디케이드 재산 압수로부터 집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입니다. 이 신탁을 설계함과 동시에 집은 자손이나 다른 수혜자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되며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고 팔았을 때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세상을 뜬 후 자녀들이 팔 때 또한 세금 혜택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. 메디케이드에서 볼 때는 집 자체는 신탁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신탁 관리자, 즉 트러스티가 혜택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보호하는 것은 시기가 중요하고 복잡한 일이지만 메디케이드 재산 압수로부터 집을 보호하게 되면 그야말로 다리 뻗고 편하게 잠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?